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중앙정치권 뉴스를 재조명하는 박종환 TV 방송의 시사전망대입니다. 추석 연휴는 잘 보내셨습니까? 이번 주 추석 밥상머리에 올라온 민주당, 국민의힘 뜨거운 대선 레이스 뉴스와 전북권 내년 지방선거, 도지사 교육감, 시장 군수, 특히 익산시장 후보들의 추석 민심을 담아서 이슈 포커스를 잡아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본방송 구독을 돕기 위해서 유튜브 방송 아래 빨간 글씨 구독, 좋아요, 알람을 신청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의 첫 이슈 포커스는 민주당 대선 레이스 명락대전에 이재명 후보의 본선 직행 굳히기냐 아니면 이낙연 후보의 뒤집기냐, 이 이슈를 가지고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그 이재명 후보가 그동안에 선두 경쟁에서 잘 달리다가 성남 대장동 개발 의혹 사건으로 지금 깊은 수렁에 빠져 있습니다. 이것을 이낙연 후보가 놓치지 않고 의혹이 있는 후보가 본선에 올라가서는 안 된다. 이런 의혹이 있는 후보보다도 깨끗한 후보가 본선에 올라가야 한다는 이런 전략으로 지금 뒤집기를 시도하고 있어요. 이번 주 25일, 26일 호남권, 전라남북도 그 표를 25일, 26일 그 표를 개표를 하는데 본 방송에서 바라보는 이재명 후보와 이낙연 후보와 그 개표 결과는 아마도 성남 대장동 개발 의혹 사건에 물린 이재명 후보가 이낙연 후보한테 약간 지금 밀릴 것 같은 그런 애감이 들어갑니다. 물론 표는 이제 까봐야겠지만은 아무래도 이낙연 후보가 전라남북도의 호남 대선 후보이기 때문에 그래도 이번 호남표에서는 이재명 후보와 이낙연 후보의 아마 이재명 후보가 그렇게 다른 선거구같이 많이 앞서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제가 보는 견해에서는 막상막하 그 개표가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이재명 후보가 물려있는 수렁에 빠져있는 성남 대장동 개발 의혹은 도대체 어떤 사건인가? 요새 여러분들도 뉴스를 보면은 성남 대장동 화천대유 뭐 그런 뉴스가 뭐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도 그 신문도 보고 방송도 듣고 그 제가 보는 성남 대장동의 개발 의혹은 그 뭐 간단해요. 제가 볼 때는 뭐가 간단하냐면 이게 택지 공공개발이거든요. 택지 공공개발은 뭐 각 지방자치에 다 있습니다. 서울시 같은 경우는 SH공사에서 도시개발 그 영역을 일을 하고 또 국가에서 택지 공영개발은 LH라는 그쪽에서 택지 개발 공영 개발을 합니다. 각 지자체마다 그 지역에 개발공사가 있어요. 우리 전북권에도 전북개발공사가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택지 개발 공영은 뭐 흔히 말하는 땅 짚고 헤엄치기는 거와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어디를 택지가 됐든 어디를 사업을 개발할 때는 이 세 가지가 먼저 이렇게 선점이 돼야 합니다. 첫째, 토지 매입 문제. 두 번째, 인허가 문제. 세 번째는 이제 분양 문제인데 이번에 성남 대장동 개발 의혹이 불거지고 이렇게 문제가 된 것은 리스크가 별로 없는데 개발 이익은
많이 났거든요. 예를 들자면은 그 토지 매입비는 성남시에서 성남개발공사에서 그 지분을 확보했기 때문에 토지 매입하는 데는 그렇게 큰 리스크가 없습니다. 두 번째, 인허가 문제 역시 성남시에서 개입이 됐기 때문에 별 하자가 없어요. 이제 이 분양 문제인데 제가 알기로는 그 당시에 그 분양 문제도 어려움이 없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왜냐하면은 흔히들 그 당시에 그 부동산 값이 올라오고 그랬을 때인데 우리 그 흔히 말하는 우스갯소리로 말하는 그 4대 종교 있지 않습니까? 기독교, 뭐 불교, 천주교, 원불교 이 4대 종교 위에 판교라고 판교라고 수도권에서는 노란자의 그 지역이에요. 판교라고. 그 부근에 성남 대장동 개발을 했기 때문에 분양도 제가 볼 때는 리스크가 위험이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왜 지금 문제가 터졌냐? 그 세 가지 조건을 갖춘 토지 매입에서도 확실히 보장이 되고 인허가 문제도 보장이 되고 또는 분양에도 문제가 없다면은 이 공영 개발이기 때문에 좀 분양가를 낮춰서 우리 국민들이 아파트 매입하는데 좀 혜택을 주었으면은 이런 문제가 안 나오는데 분양가는 분양가대로 민간 분양하는 거와 마찬가지로 업을 시켜서 분양을 해서 수익이 엄청 나온 거예요. 그 수익이 엄청 나오다 보니까 저도 이 개발에 대해서는 저도 좀 아는 지식이 있는데 수익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첫 번 화천 그 뭐예요 이게 대유 화천 대유라는 1%의 그 지분을 갖고 있는 SPC 특별법인 거기서 5천만 원짜리인데 여기에서 577억이라는 그 수익 배분을 가져갔다는 문제가 여기서 또 불거지고 그 후에 3억 5천만 원을 투자한 그 실소유 6, 7명 돼요. 그 안에 보면은 이분들이 그 성남의 뜨리니 기타 그 안에 들어간 분들이 이분들이 3억 5천만 원을 투자해서 4천억 이상의 배당 수익을 가져갔다. 여기서 의혹에 꼬리를 물고 여기에 이재명 지사의 무슨 의혹이 있지 않느냐. 여기서부터 이제 문제가 터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예전부터 이 문제가 나왔는데 경찰에서 신속하게 수사를 했으면은 지금 이번 대선 선거에서 이게 이슈가 안 됐을 것인데 경찰에서도 이 문제를 알고도 내사만 한 4, 5개월을 했어요. 하고 이번에 대선에 들어가서 이제 더 이슈가 된 것입니다. 오죽하면은 이 추석 밥상머리에 국민의힘 원희룡 후보가 화천 대유 하세요 이렇게 꽁투식으로 하니까 천하 동인 대박 내세요 이렇게 이런 말이 지금 휘자되고 있어요. 유행되고 있어요. 또 국민의 당 안철수 대표는 더 이상 감옥 가는 대통령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이렇게 또 아주 센 돌직구를 지금 던졌습니다. 그리고 진중권 교수는 단군 이래 최대의 비리 사건이다. 이 사업 총 규모가 1조 5천억이 되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조사를 해보니까 단군 이래 최대 비리 사건 끼리끼리 다 수백억씩 해먹었다. 지금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이재명 그 후보는 이 문제를 깔끔하게 처리하지 않고서는 이번 대선 레이스에 큰 장애물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만약에 제가 검사라면은 저는 일주일 안에 이 수사를 마무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제일 처음에 화천대유 1%의 S법인 대표 불러다 놓고 회우로 가지고 오라고 해서 불러다 놓고
그리고 성남의 뜰 대표 불러놓고 성남도시개발 사장 이 세 사람을 불러다 놓고 조사를 합니다. 신문도 하고 자료 제출해서 조사해서 그것이 집약된 그 수사를 가지고 마지막에 이재명 지사와 연관이 있는가, 측근도가 연관이 있는가, 이 조사가 끝나면 제가 만약에 검사를 하면 일주일 안에 저는 이 검사를 끝낼 수 있어요. 이 조사를. 왜 이렇게 경찰에서 뜸을 들이고 지금껏 이 문제가 이슈가 됐는가. 이 문제는 앞으로 검찰이나 경찰에서 신속한 처리를 해서 이번 대통령 선거에 큰 문제점이 없도록 잘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갑니다. 이번에는 그 민주당 국민의 레이스에 이어서 국민의힘 대선 레이스로 들어가겠습니다. 그 국민의힘도 민주당의 양강구도 이재명, 이낙연 그 양강구도 싸움과 같이 국민의힘 역시 또 윤석열 후보와 홍준표 후보의 양강구도 지금 싸움이 지금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어요. 그 최근에 윤석열 후보가 고발 사주 의혹 사건으로 조금 약간 코너에 몰렸는데 그 이재명 성남 대장동 사건으로 지금 이슈가 좀 뒤로 좀 약간 밀려 있어요. 그러면은 윤석열 후보의 고발 사주 의혹은 제가 볼 때는 그 제보자 조은성 그 여성분이 꽤 오락가락한 그런 부분이 많이 있어요. 뭐 자기가 제보자 공익신고자도 아니고 제보자도 아니다. 언론에 그렇게 또 말을 했다가 나중에는 공익신고자로서 자기를 뭐 애호를 해둘라 이렇게 또 말도 하고 조은성 그 제보자의 그 신빙성 또 조은성 제보자와 박지원 국정원장의 그 여러 가지 그 사건 제보는 그 시점에서 만난 그 시점 의혹의 시점이 좀 많이 있고 또 한간에는 조은성 그 제보자가 이제 어느 정도 이 사건이 제보를 자기 역할을 했으니 미국으로 가겠다는 그런 얘기도 지금 언론에 흘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 검찰이나 수사기관에서는 이 제보자를 미국 도피를 막기 위해서 출입 금지를 좀 시켰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냐면은 조은성 이 제보자가 미국으로 도피를 하면 이 사건은 영원히 그 유야무야 묻혀버립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빠르게 이 공수처에서 지금 수사를 한다면은 이 제보자 먼저 출국 금지를 시키고 또 그게 언론에 보니까요 공수처의 수사 문제도 문제가 있더라고요. 뭐라고 말했냐면은 죄가 있느냐 없느냐는 다음 문제라. 아니 지금 야당에서 그 1위를 달리고 있는 윤석열 후보의 그 고발 사주 의혹 수사를 죄가 있느냐 없느냐는 다음 문제다. 야 이게 말이 되는 소린가. 공수처에서 이런 소리를 하는 소리가 맞는 것인가 모르겠습니다. 그 예전에 그 김대중 그 대통령 비자 사건이 한 번 있었어요. 옛날에. 김대중 비자 사건은 1997년에 10월 제15대 대통령 선거 직전에 이창 그 당시 신한국당 이창 후보 측이 김대중 후보 비자 의혹을 수사를 해두려고 고소를 한 일이 있었어요. 그 당시 이제 김영삼 대통령 정부 시절인데 그때 검찰총장이 김태정 검찰총장이었어요. 그래서 김태정 검찰총장이 이 수사를 야당 탄압이라는 국민들의 그 의혹을 피하기 위해서 수사 유보를 시켰습니다. 수사 중단을 했어요. 그 선거 중립에 검찰의 그 의지를 보여준 것이죠. 이는 애도 있고 그 애가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이명박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 문재인 정부 이 대통령이 5분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이 수사기관에서
선거의 중립을 훼손한다. 이런 소리를 듣고 있다면 우리 대한민국은 후진 정치, 후진 수사 검찰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윤석열 후보의 고발 사주 의혹도 하루빨리 공수처에서 매듭을 빨리 쳐서 다음 선거에 지장이 없도록 야권 탄압이라는 소리를 듣지 않도록 빠른 수사를 부탁드립니다. 그렇다면 국민의힘에서 지금 대선 레이스가 지금 잘 가고 있느냐. 제가 바라보는 그 관점에서는 홍준표 후보께서 지난 국민의힘 1차 토론회에서 좀 이렇게 정통 보수들이 생각하기에 좀 말 실수를 좀 하나 한 것 같아요. 그 조국 수사건에 대해서 조국 전 장관을 옹호하는 발언을 좀 해서 그 민주당에서 조국 수홍, 조국을 수호하는 홍준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젊은 MZ 세대들이 도대체 홍준표의 정체성은 뭐냐? 이런 보수 성향을 가진 또 저희들 같은 또 보수 성향을 가진 분들이 홍준표의 홍카콜라의 사이다 발언이 이번에는 홍준표 오발탄이 됐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대통령 후보가 됐든 정치 지도자는 말 한마디 한마디를 신중하게 해야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가요. 그 홍준표 후보나 또는 유승민 후보나 원희룡 후보나 황교안 후보나 기타 하태경, 최재형 후보 이 윤석열 후보를 비롯해서 국민의힘의 후보들은 지금 국민들의 그 여론조사가 정권 교체를 바라는 그 국민의 소리가 거의 60%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최근에 보면은. 그리고 민주당의 정권을 수호해야 한다가 한 40% 나와요. 6대 4 정도로 정권 교체를 바라는 국민들의 그 시각, 여론이 많이 있어요. 그걸 제대로 인식한다면은 국민의힘도 대선 레이스를 정책 대결은 뜨겁게 하되 후보들 간에 그는 그 네거티브 또는 그 인격적인 그 비하 발언이나 그런 얘기는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 원팀이 돼서 진정한 원팀이 돼서 정권 교체를 바라는 국민의 그 여망을 저버려서는 안 됩니다. 특히 우리 홍준표 홍카콜라 사이다 발언 좀 내부에서 좀 어긋나는 이런 그런 말은 하지 마시고 독불장군에는 미래가 없습니다. 뭐 홍준표 비단 홍준표 후보뿐 아니라 원희룡 후보나 유승민 후보나 뭐 다른 후보들도 국민의힘의 그 내부적인 균열이 일어나는 그런 원사는 삼가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슈 포인트는 우리 전북권 내년 지방선거 동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번 추석 민심 여론 동향을 제가 파악해 보니까 도지사는 민주당에서는 송하진 지사가 독주를 하고 있어요. 송하진 지사가. 물론 김윤덕 그 의원이나 안호영 의원이 도지사 도전장을 냈지만은 큰 뭐 이변이 없는 한 송하진 지사 독주로 보고 교육감 선거는 지금 어떻게 되고 있나. 교육감 선거는 도지사 선거보다 좀 뜨겁게 좀 달아오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서거석 전 전북대 총장이나 이형근 전 전주교육장, 차상철 전 전북교육청 부교육감, 또 이런 등등 천호성, 황호진 이런 분들이 한 5 후보들이 지금 경쟁을 벌이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런 후보들이 교육감 선거에 지금 이름이 오르내리고
이 추석 민심 밥상에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저는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그렇다면은 우리 고장 익산시장 선거를 제가 우리 박종환 TV 방송에서 취재한 결과 어느 정도 지금 익산시장 후보는 윤곽이 좀 나온 것 같아요. 어느 정도 대충 지금 후보들은 지금 윤곽에 나왔습니다. 지난주 9월 7일 날 그 여론조사 1위 주간에서 주식회사 코리아 정부 리서치에서 나온 여론조사에 의하면은 익산시장 후보로서 적합한 그 지명도가 높은 사람은 1위의 김대중 후보가 13.9%가 올라왔더라고요. 그리고 최정호 후보가 늦게 출발했는데도 8.2%가 올라왔어요. 조영식 후보가 7.3위 7.2%, 4위 강팔문 후보가 6%, 김성중 성장포럼 후보가 5.7% 나오는데 사실 뭐 2%는 뭐 오차 범위 내에서 있기 때문에 누가 뭐 1위라 2위라 할 수는 없지만은 하여튼 간에 이번 추석 민심 밥상머리에는 이런 후보들이 익산시장 후보로 지금 오르내리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민주당 익산시장 후보 전체 응답률이 4.3%뿐이 안 돼요. 그래서 50% 이상이 민주당 익산시장 후보에 관심이 없다. 50% 이상이 나왔어요. 이것은 이번 내년 지방선거에 우리 민주당 후보들도 좀 노력을 많이 해야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렇다면은 민주당에서 이런 후보들이 이번 추석 민심에 오르내렸다면은 국민의힘에서는 어떤 얘기가 지금 오고 가고 있냐. 지난 9월 16일인가 국민의힘 최고 그 위원회에서 그 전국의 10개, 10개 그 당협 그 위원장들을 임명을 했습니다. 그 중에 이제 정운천 후보를 전북 도당위원장으로 임명했고 국민의힘 익산 갑지구 당협위원장은 김경환 위원장이 컴백을 했어요. 예, 컴백을 했고 을은 임석삼 그 위원장이 을지구 당협위원장을 지금 맡고 있기로 지난 16일 날 9월 16일 날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에서 결정이 됐습니다. 그렇다면은 내년 지방선거는 지난번 지방선거 같이 민주당하고 정원유로고 1대1 데스매치가 아니라 국민의힘에서도 김경환 위원장이나 임석삼 위원장이 좋은 후보를 지금 고르고 있습니다. 지금 추천을 받고 있고 자천 타천으로 국민의힘의 그 익산시장 후보를 내서 최소한도의 호남에 최다 득표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장 후보를 지금 내기 위해서 다방면으로 지금 조사도 하고 지금 여론도 지금 듣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번 선거는 민주당에서 올라온 경선에서 올라온 후보, 정원율 후보, 국민의힘 후보 그리고 무소속의 박경철 후보가 지금 움직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은 지금까지 그 익산의 시장 선거는 그 한 5-6명 정도로 지금 압축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그 지난 여론조사를 하나를 또 평가하자면은 정원율 시장의 시정 평가 능력을 지난 여론조사에서 보니까 주식회사 코리아 정부 리서치에서 조사한 걸 보니까 정원율 시장의 시정 평가 긍정적이가 37.5%, 부정이 30.7%예요. 그 7% 차로 좀 긍정적인 평가가 좀 높은데 그 또 재미있는 것은 남성보다도 여성 쪽에서 우리 정원율 시장을 긍정적으로 보는 평가가 있고
또 하나 또 재미있는 것은 정원율 시장에 그 어떻게 보면 표밭이라고 할 수 있는 갑지구, 익산 갑지구에서 예상했던 것보다도 더 지지율이 떨어졌다고 하는 그런 그 지금 조사 결과가 나왔어요. 그것은 그동안의 정원율 시장이 예전에 정원율 시장을 돕던 그런 지인들이 좀 수원에서 많이 좀 떠났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원율 시장이 다시 한번 제3선에 도전을 한다면은 지난번 정원율 시장을 도왔던 그런 그 지인들 또는 그 캠프에 일했던 사람들을 다시 규합해서 진정성 있는 그런 정략적인 그 공약을 내놓고 그런 표박 관리를 하면 좀 희망이 보이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뭐 보수 성향을 가지고 있는 그 국민의힘의 그 지지자로서 이번 선거는 민주당이 됐든 국민의힘이 됐든 또 무소속이 됐든 정말로 미래의 익산시를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시장, 정말로 인구를 감소를 막고 투자 유치를 시켜서 일자리 창출을 찾아내는 그런 능력을 갖춘 그런 일꾼, 그런 시장이 한번 이번 지역 지방선거에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요즘 정치 지도자들이 각종 의혹이나 스캔들, 게이트, 그리고 막말로 선거전을 혼탁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사자성어에 면장우피라는 말이 있습니다. 얼굴면, 휘장장, 소우, 가죽피, 다시 말해서 얼굴에 소가죽을 씌웠다는 뜻으로 몹시 뻔뻔스러움을 표하는 말입니다. 이런 면장우피 같은 철면피 정치 지도자, 그런 지도자보다도 백성을 하늘같이 보시고 국민의 눈높이에서 눈물을 닦아주는 봉사하는 대통령, 그리고 우리 고장의 도지사, 시장, 군수, 교육감, 그런 정치인을 잘 관찰해서 바른 정치, 바른 선택, 공명선거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번 주는 여기서 작별의 인사를 구합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 See you again. 감사합니다.